조선 임금의 삶이 기록된 문서, 조선 왕조 실록. 어느 날 이를 기록한 사간 중 하나가 임금의 잡다한 사생활을 모아 비밀스럽게 책 한 권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나의 임금일지 되시겠다. 임금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엿듣고 싶은 그대, 나의 임금일지를 함께 펼쳐보지 않겠소?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조선의 사관 박세봄입니다.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정신 차리고 보니 이럴 수가. 벌써 11월이 시작되었네요. 날씨도 마음도 차가워지기 쉬운 요즘 같은 시기. 이 시기를 위해 제가 지금까지 꼭꼭 아껴둔 임금님 이야기를 이제 꺼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임금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다들 누군지 눈치채셨을 듯 하니 가슴이 푸근해지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의 임금일지 6장, 나의 세종일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4대 왕으로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업적은 뭐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빠삭하게 알고 있을 테니 오늘은 세종대왕님의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면 왼손에는 책을 들고 오른손은 인자하게 백성들을 향해 뻗고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원래 세종의 집안은 무인 집안으로 다들 체격이 좋고 숙련된 말타기와 활솜씨를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있었죠. 세종대왕님은 빼고요. 세종은 활쏘기나 말타기 대신 고기와 책을 가까이 했는데요. 덕분에 육중한 몸매를 얻게 되었답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님은 원래 모습에서 다이어트를 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던 걸까요? 태종의 유언을 통해 세종의 고기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살펴보시죠. 원래 조선에서는 상중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승하하게 되면 세종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고기를 끊어야 했죠. 태종이 눈을 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고기를 3년이나 끊으면 쓰러지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해라 라는 눈물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유언이 있었다고 해도 예법이 있는데 어떻게 상중에 고기를 먹겠어요? 세종은 고기를 끊고 예를 갖춥니다. 하지만 아이쿠, 2달 후 고기 금단 현상으로 몸이 허약해지는 바람에 다시 고기를 먹게 되죠. 그 뒤로 세종은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기력이 없을 때도, 나란 일로 수심에 빠질 때도 고기는 야무지게 잘 챙겨 먹었답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지난 일 말하면 뭐해 돌릴 수 없는데 괜히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3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낭비 말자.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아주 가끔 네 생각이 나서 슬퍼지려 하면 친구들과 술 한잔 정신없이 취하련다. 다 잊게 미워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사랑할게. 단지 볼 수 없단 걸 견딜 만큼만 생각할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조선 최고의 성군이기도 했지만 조선 최고의 악덕 상사이기도 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세종의 열정에 혹사당한 신하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조선의 명재상 황희입니다. 그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활약하던 문인으로 정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에게 왼수 같은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황희는 세종에게 수없이 많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세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 124권 31년 5월 27일의 기록을 읽어볼까요? 신의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공의 없이 녹을 먹으오니 정하옵건대 신의 직책을 파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황희의 나이는 무려 87세. 퇴직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을 무렵입니다. 전하, 저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나이가 많아서 몸도 허약합니다. 이제 일 좀 그만하렵니다. 라고 사직서를 올려도 세종은 고기나 지팡이를 선물하며 오히려 이를 독촉하죠. 일을 너무 잘한 탓에 임금에게 찍혀버린 황희는
세종의 재임 기간 32년 중 18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게 됩니다. 처음엔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일 못하겠는데요? 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말년엔 전하, 제발 일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 거의 90살이라니까요? 라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실 피해자는 황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황희 외에도 권진, 이직, 윤회 등등 많은 신하들이 과로에 시달렸죠.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청해도 무려 임금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 세종이 현대 사람이었으면 100%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을 겁니다. 세종은 신하들만 이렇게 죽도록 굴리는 게 아니라 본인도 솔선수범 열을 했죠. 신하가 괴로워야 백성이 편안하다 라는 세종의 생각 덕분에 반강제 워커홀릭의 삶을 살았던 조선의 신하들.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야, 너를 지금 묶어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 얘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난다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Everyday working 이러다가 죽겠네 But I love this right 이건 내게 맞지 바라기만 했던 up all night 머리 아픈 일들만 가득해 난 지금 거부하가 왔음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 얘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난다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지겹도록 같은 일상 속에 오늘만 살아가고 싶어져 겁먹지 마 Just face what you are doing yeah 시간이 없어 모두 소리 질러 feel this yeah 두렵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난다 보니 벌써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난다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여러분, 이번에는 세종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까요? 그는 세자가 되기 전, 그러니까 충녕대군으로 불렸던 시절부터 궁궐에서 알아주는 바른 생활 어린이였답니다. 그에 반해 그의 형인 양녕대군은 궁궐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죠. 보통 형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굴면 무서워하거나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어린 시절의 세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만 보면 잔소리만 잔뜩 늘어났죠. 이날 세자가 성한 복장을 하고 모시는 자를 돌아보며 몸단장이 어떠한가 하니 충녕대군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매 모시는 자가 탐복하였다. 태종실록 31권 16년 1월 9일의 기록입니다. 양녕대군이 한껏 꾸민 모습으로 오늘 나 어때? 라고 주위 사람에게 물었더니 옆에 있던 어린 세종이 얼굴 가꾸기 전에 마음이나 가꾸시길 이라고 이빠른 소리를 했다는 내용이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반듯한 어린이였는지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뒤로도 세종은 꾸준히 형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양녕대군이 매형이 거느리던 첩과 동침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 말리기도 하고요. 할머니 길에 신하들과 바둑을 두며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빠른 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양녕대군은 이런 충녕대군에게 너와 나는 도가 같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앞으로 내 일에는 나서지 말라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충녕이 아득바득 옳은 말을 해대니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 라고 짜증을 냈다고 전해지죠. 결국 놀기를 좋아하던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되고 동생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어릴 때부터 줏대가 남달랐던 세종대왕. 이렇게 떡잎부터 올곧고 단단했으니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겠죠.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마리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개나 같은 발톱으로 엉도 서랍 백색경을 잔디 뿌리 왕모래 그치고 주홍장 벌리고 자라에 뚝성에 맹하는 산천이 뒤덮고 자리 소리 난고 자라가 깜짝에 몸을 뭉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계절의 실타래를 200번쯤 되감아 놓아보면 커다란 발자국을 만들었던 목소리가 들릴 거야. 반짝이는 길을 따라 걸어가 어둠의 손을 잡고 하나가 둘이 되고 열이 되네. 아무도 외롭지 않아. 우리 여기에 있어. 우리 여기 모여 크게 외쳐. 같은 곳을 향하여 힘껏 날아오르자. 서로의 날개가 되어. 차갑고 검은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집어삼켜도 다시 또 다시 사랑을 새기자. 함께여서 지지 않아. 우리 여기에 있어. 우리 여기 모여 크게 외쳐. 조금 다를지라도 틀린 건 없으니까 서로의 용기가 되어. 얼음 위를 맨발로 딛고 서도 괜찮아. 수천 개의 발자국이 발 위를 가르네. 우리 여기에 있어. 나의 임금일지의 제6장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세종대왕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완벽해 보이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살짝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30분이 훌쩍 지났으니 저희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겠죠? 하지만 늘 그렇듯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야무진 임금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 테니 잊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 지금까지 제작 박하은, 기술 안인혁, 진행의 박세봄이었습니다.